나도 자, 확률 밀도 함수는 문제가 좀 종류가 좀 더 많이 있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다음에 RPM 풀면서 정리하도록 하고 정규 분포 할게요. 정규 분포. 정규 분포를 정말 개념을 잘 잡아놓는 게 아주 중요하다. 개념만 잘 잡히면 여기만큼 또 쉬운 다름이 없어요. 개념이 안 잡히면은 여기 부분을 보통 아이들이 이제 안 하게 돼. 포기한다. 그리고 꼭 나중에 이제 수능 때 돼가지고 시간이 좀 되는 친구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여기 정규포를 이제 터득을 한 다음에 선생님 이렇게 쉬운 단원이었어요? 꼭 선생님 믿으세요. 정말 쉬운 단원이에요. 마스터라는 걸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단원 중에 마스터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별다른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마스터할 수 있는 단원이에요. 정규 분포는요, 확률 분포의 일종이야. 확률 분포. 우리 앞에서 이산 확률 변수 한 다음에 이산 확률 분포 한 다음에 이항 분포라는 거 있잖아. 이항 분포. 이항 분포라는 거는 같은 걸 여러 번 하는 어떤 시행, 그러니까 독립 시행을 우리가 확률 분포로 나타낸 걸 이항 분포라고 한다고 했어요. 정규 분포는요, 확률 분포 중에서 특히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긴 애를 정규 분포라고 그래. 뭔 말이냐면 정규 분포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규 분포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틀려지면 틀려지는 그런 애야. 오케이? 근데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어떤 분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확률 분포가. 그거에 대해서 함수를 요렇게 세팅을 하면 여기 2는 이제 자연상수예요. 문과들은 다루지 않는 이제 파이 같은 일종의 초월수라고 하는데 2의 마이너스 x 제곱승을 적당히 막 이상하게 변형을 시키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 이런 모양. 오케이? 2는 2.71 정도의 무리수인데 y는 2의 마이너스 x 제곱승을 하면요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와. 얘를 갖다가 막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웬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거죠. 그치? 평행이동도 시키고 막 시그마도 나눠주고 막 별시호를 다 하면은 이런 이상한 진짜 욕 나오는 함수가 나오는데 얘가 모양이 요렇게 생겼다는 것만 알면 돼. 요 함수의 식은 전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샥 지워버리고요. x표 쳐도 돼요. x표 쳐. 확률 밀도 함수가 요런 모양의 그래프를 가지면 정규 분포라 그래. 요런 모양이라는 건 뭐냐? 가운데가 제일 높은 거야. 여기. 제일 높고 대칭형의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 모양의 그래프라 그래요. 종 모양의 그래프. 종 알아? 땡 하는 거 있잖아요. 그치? 이런 종 모양의 그래프를 가지는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해요. 정규 분포. 정규 분포는 그래서 n으로 기호화 시킨다. n은 이제 요 영어 단어의 앞자예요. 특히 정규 분포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똑같으면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평균이 몇이냐, 표준 편차 그러니까 분산이 몇이냐만 표기하기로 했다. 우리가 이항 분포를 할 때는 횟수하고 한 번씩 할 때 일어날 확률이 같으면 둘이 분포가 똑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래서 횟수하고 P만 쓰기로 한다 그랬잖아요. 정규 분포는요, 평균하고 분산만 쓰기로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매년 수많은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치? 신생아의 몸무게는 연속 확률 변수 값을 가진다 그랬죠. 이산 확률 변수가 아니라서 연속 확률 변수 값을 가지는데
그래도 평균이라는 건 있잖아, 그렇지? 평균적으로 뭐 2.6kg라고 해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2.6kg인 애들이 제일 많은 거야, 명수가, 그렇지? 그 다음에 몸무게가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태어나는 애기 수가 좀 이제 줄어들 거 아니야? 얘 신생아 4kg다. 몇 명이나 되겠니, 전국에, 그렇지? 몇 명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지? 4kg다 하면 조금 줄어드는 거야. 2.6kg가 제일 많아. 2.2kg다. 조금 적겠지. 평균이 제일 많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뭐 2kg다. 적겠죠. 그쵸? 1kg 미만. 엄청 적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네 학교 학생들의 전체 학생 수를 다 데리고 와. 전체 학생들을 다 데리고 나서 키를 다 쟀다고 쳐보자고. 그럼 우리가 평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평균은 이럴 수도 있어. 뭐 100, 그 다음에 152m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10명, 여기가 100명, 여기가 10명, 여기가 100명이 돼도 평균이 150이 나오고요. 50명, 뭐 200명, 50명 해도 평균이 150이 나와요. 근데 실제에서, 현실 세계에서 이럴 리가 있겠니? 너네 학교 애들의 평균을 쟀어. 평균 애들이 173cm가 나왔다고 쳐보자고. 그런데 그게 173cm에 제일 적고 완전 작은 친구들하고 완전 큰 친구들이 명수가 비슷해가지고 평균이 173이 나왔을 확률이 그럴 리는 없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실제 사회에서 어떤 수치를 측정을 한다고 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보고 띄게 돼 있다는 거예요. 평균이 제일 많고 그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더 명수가 작아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명수가 작아진다? 확률이 작아진다 이런 뜻이야. 그치? 선생님이 너네 학교의 전체 출석부를 보고 임의로 한 명을 콕 집었을 때 그 한 명이 콕 집었을 때 걔가 평균일 확률이 가장 높겠지. 그치? 평균의 애들이 가장 명수가 많을 테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이 명수랑 확률하고는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그리고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대칭형이 될 거라는 보장도 없긴 없다. 뭔 말인지 알겠지? 하지만 흔수의 법칙에 의하면은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분포든 간에 대칭형의 모양을 가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돼 있어요. 정리가 돼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다루는 대부분의 모든 케이스들은 다 정규 분포로 간주한다. 정확히 대칭이 아니래도 대칭이라고 그냥 우리가 취급을 해버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결론. 이렇게 생기면 정규분포라고 한다. 대부분은 다 정규분포다. 단 함수가 뭐 이상하게 생기는데 전혀 알 필요 없고 정규분포는요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 그리고 위치가 조금 틀려져요. 자, 양천고 애들을 평균을 했더니 키가 양천고 애들 평균을 했더니 키가 173이 나왔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173. 백안고 친구들을 다 평균을 내봤더니 키가 168이 나왔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그럼 얘는 168이 제일 이렇게 많은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가질 거 아니겠지? 자, 정규분포는요 평균이 클수록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다. 평균이 작을수록 왼쪽으로 가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평균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의 위치가 틀려지는 거야. 제일 높은 점 위치가 틀려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지?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을 수 있고요.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요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얘네들이 제일 높은 지점의 위치는 똑같아. 그런데 요 첫 번째 집단은 평균에서 멀리 조금만 떨어지면 이 도수가, 명수가, 확률이 급격하게 쫙 줄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요만큼하고 요만큼 사이에 전체 구성원의 대부분이 들어있는.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요렇게 널쩍하게 퍼져 있는 애는 평균에서 이만큼 떨어져도 이 명수가, 확률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도 명수가, 확률이 줄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둘 중에 어떤 집단이 분산이 클까요? 1번 집단이 분산이 클까요? 2번 집단이 분산이 클까요? 분산은 2번 집단이 더 크게 되어 있어요. 분산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란 말이지. 평균에서 떨어진 자료들이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산은 더 커지는 거야. 대부분이 평균 근처에 몰려있으면 분산이 작아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분산은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평균 낸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정규분포 그래프는요,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옆 위 최고 높이는 낮아지지만 옆으로 넓적해진 이런 그래프를 가지게 돼요.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프는 좁아지지만 최고 지점에서의 높이가 넓어지는 이런 그래프를 가지게 돼 있다.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정규 그래프의 성질이야. 그래서 정규분포를 딱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쓰는 거예요. 분산이다. 평균하고 분산, 표준 제곱이죠? 이거 평균하고 분산만 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다음 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읽어보도록 하죠. 정규분포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다. 첫 번째, X는 M. 이게 평균을 나타내는 거예요.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2번,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3번, 이 넓이는 당연한 거죠. 넓이는 이게 전체 구간의 확률 밀도 함수니까 전체 구간에서 확률은 1이 나와요. 넓이가 1이 나와요. X,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M의 값이 달라지면 대칭축의 위치가 바뀐다. 이렇게. 평균의 값이 달라지면 위치가 좌우로 바뀐다. 오른쪽으로 와 왼쪽으로 이동한다. 근데 평균이 일정한데 이 표준 편차가 변하면은 이 가운데 부분에 몰려있는 이 정도가 틀어진다 이런 얘기야. 뭔지 알겠지? 이게 그 말이야. 가운데 부분의 높이는 낮아지고 옆으로 퍼진 모양이 된다. 어떨수록 분산이 커질수록 표준 편차가 커질수록. 뭔 말인지 알겠죠? 문제는 뭐냐면 얘는 곡선과 S축 사이의 넓이가 1인데 정규분포는요 이론적으로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 우리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x에다 넣을 수 없는 실수가 있을까 없을까? 뭐든지 다 넣을 수 있어요. 모든 실수를 다 넣을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곡선과 x의 넓이를 우리가 구한다고 하면 fx를 전체 실수에서 적분을 해줘야 돼. 전체 실수 적분하면요 이건 뭐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 이렇게. 근데 이런 적분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을 거고 대학교 가도 이과 애들만 할 그런 적분이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우리 못하는 건데. 근데 확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 확률을. B까지 확률을 구하래. 정규분포에서 해서 확률을 구하라고 했다고 문제 나온다고 나오겠지. 맨날 그런 문제 나와요. 정규분포에서 X가 뭐까지 확률을 구하라. 근데 우리 앞에서 실컷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P의 X가 B까지의 확률은 적분을 이용해서 구한다. 이렇게 선생님이 말을 했잖아요. 그치? 근데 그러면 얘가 P적분 함수가 아까 그 걔라니까. 아까 걔 X표 치라고. 걔 적분할 수 있다 없다? 걔 적분 못해요. 적분 못한다. 그러면 확률을 못 구하는 거야? 그런가요? 확률을 못 구하는데도 확률을 구하라고 문제를 낸다고? 적분을 못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요거를 너희들이 문제점을 인식을 해야 돼. 얘도 결국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얘는 문제에서 물어보게 돼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가 앞에서 연속 확률 변수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의 확률을 이렇게 구한다 그랬는데 이거 적분을 못한단 말이지. 넓이를 못 구한단 말이지. 근데 얘는 나온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일단 우리가 알아야 돼. 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지. 앞에서는 적분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맨날 나오는 게 곡선이 나오게 돼 있다고. 여기 기본 문제만 나왔으니까 뭐 상수함수나 뭐 직선이나 이렇게 나왔지.
실전 문제는 2차 함수 나오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지. 근데 여기에서는 정규분포에서 요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얘의 넓이를, 그러니까 적분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뭔 말인지 알겠니? 읽어볼게요. 개념 52. 쓸데없는 페이지죠. 자, 표준정규분포. 아, 이건 쓸데없는 페이지가 아니야. 이게 맞아? 여기가 아닌데? 아, 맞네. 표준정규분포 맞네. 자, 표준정규분포는 뭐냐면요. 정규분포는 종류가 수없이 많다 그랬어. 오케이? 지금 다 이어지는 스토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걸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적분은 못해. 적분을 위해서 넓이를 구할 수는 없어. 그런데 정규분포 중에 표준이 되는 애가 있어. 대표적인 애를 하나 찍어냈다는 거지. 누구?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아, 숫자도 아름답네요. 그쵸? 평균은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하나 찍어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많은 정규분포 중에 이런 애를 표준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는 딱 유일한 거야. 항등함수 같은 것처럼 유일하다고. 이때는 당연한 소리 하고 있죠. 얘가 얘 1 확률은 Z가 0부터 A1 확률은 여기 넓이가 당연한 소리 하고 있죠. 그렇죠? 확률의 넓이니까. 근데 이게 왜 나왔냐? 자, 일반적인 정규분포는요. 적분을 못하기 때문에 확률을 못 구해. 그런데 이게 수학자들이 마음에 안 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아니 그러면 우리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왜 할 거야? 확률도 못 가는 걸 왜 해? 어떤 사람이 설득을 한 거지. 야, 그러지 마. 내가 요 놈만큼은 내가 요 정규만큼은 내가 넓이 다 구해줄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표준 정규분포는요, 확률 변수의 이름도 X라고 안 하고 Z라고 했어. 확률 변수의 이름에다가 고유명사를 준 거야. 너는 표준 정규분포구나. 넌 변수를 Z라고 하여라. 뭔 말인지 알겠지? 보통은 X로 시작해서 X, Y, H, K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지. 그런데 얘만큼은 얘는 너무 아름답잖아, 숫자가. 그렇지?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이니까 너 분산들이고 표준편차도 1이잖아, 이러면. 그렇지? 너는 변수를 Z라고 해라. 이렇게 이름을 줬어. 그리고 수학자들이 얘를 가지고서는 아까 그 적분을 해서 넓이를 다 구해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표로 만들어놨어. 그게 이름하여 표준정규분포표야. 표준정규분포표. 요 표는요, 확률 그리고 통계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책에는 이 표가 맨 뒤에 첨부되어 있게 돼 있어요. 책 맨 뒤를 한번 볼까요? 우리 책에는 어딨니? 219페이지에 있네. 219페이지. 표준정규분포표가 있죠. 표준정규분포표는요, 시작점을, 변수의 시작점을 0으로 고정해놨어. 0으로 고정해놓고 문제에서 원하는 또는 우리가 필요한 특정 숫자까지의 여기 밑넓이를 아까 그 적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놓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전체 다 적분하면 몇이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얘는 확률 밀도함수니까, 확률이니까. 근데 정규분포는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죠, 그렇죠? 얘는 평균이 0이야. 얘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요쪽하고 요쪽이 서로 대칭이야. 그럼 요쪽하고 요쪽의 넓이도 똑같겠죠, 그렇죠? 그럼 넓이가 요쪽의 넓이는 몇이 나올까? 1의 절반, 2분의 1. 0.5가 나올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론적으로 확률 변수 Z는 무한히 큰 값도 존재할 수 있어요. 실수가 전체 실수를 다 가진다고. 하지만 특정 지점을 지나면 확률이 거의 0에 불과해. 그래서 이 특정 지점까지만 계산을 해냈어요. 그게 몇일까요? 바로 3.49예요. 3.49. 3.49. 이 3.49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를 왼쪽에다 쓴 거고 소수점 둘째 자리를 가로축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렇지? 여기에 Z가 여기 0.09까지 가고 맨 밑에 3.4가 있고요.
여기 맨 끝에 보면은 여기 뭐가 숫자 뭐가 써있나? 여기 숫자 뭐 써있는지 봐봐. 0.4998이 있죠? 0.4998. 어때? 0.5에 많이 가깝죠, 그렇죠? 더 넘어가는 거는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뜻이야. 더 넘어가는 건. 더 넘어가는 거 있어요. 0이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게 4.499가 되기 시작. 4999999 이렇게 된다. 0.5에 계속 하나씩 가까워지는 이런 값을 가지게 된다. 뭔지 알겠지? 자, 거기서 선생님이 문제 하나 내볼까요? Z가 0부터 1까지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1까지의 확률. 여기 시작해서 1까지. 요 표에는 요 끝수만 나와 있다 그랬어. 그럼 1을 찾아. 1. 왼쪽에서 1.0을 찾고요. 왼쪽 세로로 해서 세로 1.0을 찾고 오른쪽에서 0.00을 찾는 거지. 그럼 여기 이제 마주치는 애가 있잖아요, 그렇지? 여기 있는 숫자를 읽어주니까 몇이죠? 0.3413. 0.3413이에요. 0.3413. 자, 그럼 P의 0, Z, 2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2.00 읽어주는 거야. 0.4772가 되네요. 0.4772. 자, 그럼 여기서 문제. Z가 0부터 2.31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2.31. 읽을 수 있겠어? 2.31? 어떻게 해줘? 왼쪽에서 2.3을 찾아주고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 소점이 둘째 자리까지 나오는 거야. 표 보고 있어? 왜 안 봐 너는? 왜 멍 때려? 2.31 몇이야? 0.48. 벌써 48씩이나 가네요. 그렇죠? 벌써 48이 가네요. 0.4896이네. 0.4896. 뭔 말인지 알겠니? 이 표는 읽는 방법을 알아야 돼. 읽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 왜냐? 시험 문제에서는 이 표의 일부분을 항상 문제를 주게 돼 있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는 이 의미만 알면 돼. 표만 읽을 줄 알면 돼. 어떤 걸 읽을 줄 알아야 되냐? 예를 들어 이거야. 문제에서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라고 했다고 쳐보자. 그럼 P의 Z가 1부터 2까지의 확률은 몇이냐?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지. 이거 어떻게 말하냐? 이런 뜻이에요. Z는요, 평균이 0인 정규분포야. 0을 뭐 0에서 대칭이라고 이렇게. 1부터 2까지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지금 문제. 이 확률을, Z가 1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라는 건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자, 이렇게 구합니다. 0부터 2까지의 넓이를 구해주는 거야. Z가 0부터 2까지의 넓이를 구해줘요. 이거 여기 나와 있다 그랬죠? 문제에 나와 있게 돼 있어요. 0.477이. 빼기 어떻게 해주면 돼? 0부터 1까지 넓이를 빼주면 되지 않겠어? 그럼 이렇게 2까지 남지 않겠냐? 그럼 1부터 Z가 2까지 넓이를 빼주면 돼. 0.3413 빼주면 되죠. 계산해주면 47477이니까요. 0.138 79 이렇게 되겠네요. 1379. 뭔지 알겠지? 이런 것도 있어요. P에 Z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거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음수가 있으면요, 얘를 무조건 0을 기준으로 해서 쪼개세요,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게 대칭이 되니까. 그럼 0부터 1까지 두 개 하면 되지 않나?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2까지 어떻게 구해? 이거는요, 쪼개세요. 쪼개가지고 0부터 2까지의 넓이랑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부터 1까지 넓이랑 똑같거든.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샥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걸 우리가 직접 접근을 한다고? 아니래니까. 걔들이라고 하면 그분들께서 다 계산을 해가지고 표로 다 친히 만들어준 거야. 물론 컴퓨터가 했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요거를 일단 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 다음 페이지 한번 다음 페이지라도 밑에 개념 체크 한번 보도록 하죠. 개념 체크. 확률 변수 Z가 Z라고 나오는 순간 얘 표준 정규분포인가 보다 알면 돼. 오케이? 표준 정규분포의 변수만 Z라고 명명을 한다. 점수 0을 따를 때 이 표준 정규분포를 위해서 다음을 구하라.
자, z가 마이너스 1p까지 어떻게 구한다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0부터 1까지와 같다. 그거랑 1부터 2까지의 넓이를 합체해 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뭔지 알겠지? 로그 2가 몇이야? 로그 2가 몇이야? 로그 2. 로그 2 몇이냐고. 아, 이거 몰라? 0.3010이죠, 그쵸? 로그 3은 몇이야? 0.4771이죠, 그쵸? 문제도 맨날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외우게 됐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0부터 2까지는 0.4772, 위에는 0.3413도 문제에서 맨날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외우기 싫어도 외워지게 돼 있다. 뭔지 알겠어요? 그런 느낌으로 해주면 돼. 그래서 얘가 0.44에 77 더해가지고 0.852로, 이거는 넓이가 나왔잖아, 넓이. 그치? 넓이가 곧 확률이에요. 확률. 넓이가 0.8185라는 건 확률이 0.8185라는 거야. 확률이 0.8185라는 것은 81.85%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돼? 넓이가 확률이다. 확률은 이게 소수점으로 나타냈을 뿐이지, 이게 확률 퍼센트로 나타내면 여기 뒤에다가 점 2개 이렇게 찍어두고 두 번째에다가 점 하나 찍어두면 돼요. 자, 이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2.5%보다 큰 확률. 그림을 그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 정규분포가 표준이야. 그러니까 0에서 제일 높아 이렇게 있어. 근데 Z가 2.58이래. 여기보다 큰 확률을 구하라, 여기보다 큰 넓이를 구하라는 거지. 근데 이거 무한히 있다니까, 무한히. 이거 다 더할 거냐? 못한다. 이런 것도 표에 나와있지도 않다.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는요, 전체에서 요만큼만 빼주면 돼요. 요만큼이라는 건 0부터, Z가 0부터 어디까지? 2.58인 것까지를 빼주면 된다는 거지. 어디에서? 전체에서. 반쪽 전체에서. 오케이? 반쪽 전체. 반쪽 전체는 몇이야, 넓이? 0.5죠. 반이면 넓이가 0.5죠. 여기에서 요거 빼주시면 여기 이상일 넓이가 구해지게 되는 거다. 뭔지 알겠니? 그래서 구해보면 0.4951 나와요. 0.4951 빼주면 0.0049. 얘는 약 0.5% 이렇게 되지. 0.45%, 0.5%. 알겠니? 선생님, 근데 우리 표준적용표 왜 하는 거예요? 이 표준적용표 표를 누가 구해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문제가 뭐였냐면, 어떤 정규분포가 있을 때 우리가 이 확률을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였어. 그랬더니 수학자들이 그러지 말고 때려치지 말고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마. 그랬더니 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내가 하는 거는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라니까. 나는 평균이 0도 아니고 분산이 1도 아니야. 근데 이걸 나보고 어떻게 쓰라는 거야? 그랬더니 수학자들이 또 가르쳐줬어. 이거를 이용해서 너 거를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지. 어떻게 내가 도대체, 난 평균이 0이 아니니까. 난 평균이 173이니까. 근데 평균이 0인 거 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자, 앞에서 이런 기술이 있었죠. AX 더하기 B의 평균. 변수에다가 A를 곱해주고 B를 더한 거의 평균은 원래 평균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한 것과 같다. 이랬잖아요. 그치? 그랬더니 수학자들이 이런 거야. 자, 너네는 평균이 0이 아니구나. 그러면 너네는 평균이 M이구나. 표준 편차도 1이 아니구나. 그러면 너네 변수를 한번 다 바꿔봐라. 어떻게? 너네 변수에서 전부 다 평균을 빼거라. 이랬어. 평균이 몇이 되겠니?
0이 되겠죠. 안 그래? 우리가 키가 173이야. 평균이. 근데 우리 키를 전부 다 173을 다 뺐어. 그걸 가지고 평균 내면 뭐가 나오겠냐고. 평균이 0이 나오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누구는 키가 마이너스가 나올 거 아니야. 평균 키를 다 빼면. 누군가는 플러스가 있을 거고, 그치? 그 평균 내면 우리 평균은 빼면 뺀 만큼 딱 줄어드니까 평균이 0이 될 거라고. 오케이? 게다가 여기를 시그마를 이렇게 나눠주면요. 시그마를 나눠주면 이렇게 된다고. 평균 구해보면요. 이게 시그마분의 x 빼기 시그마분의 1 m이잖아요. 그치? 오케이? 요거의 평균인 거기 때문에 요건 시그마분의 1의 x에다가 빼기 시그마분의 m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원래 평균인 거야. 우리의 평균은 원래 m이었다고. 오케이? 근데 여기다 m 넣으면 어떤 일이 된다고? 평균이 0이 돼버린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게다가 표준 편차는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분의 1 x 빼기 시그마분의 m을 하면요. 뒤에 더하기 빼기는 표준 편차에 영향을 안 미친다 그랬지. 그치? 얘는 얘가 밖으로 샥 나와버려가지고 시그마분의 1이 붙고 원래 표준 편차가 온다 그랬잖아. 근데 얘가 원래 내 표준 편차는 1이 아니고 어떤 시그마라는 숫자가 나왔겠죠. 어떤 숫자가 나왔겠지. 오케이? 근데 그걸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약분돼가지고 샥 1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나는 평균이 1도 아니고 평균이 0도 아니고 표준 편차도 1이 아니야. 그래? 그러면 너네들의 모든 변수에서 다 평균 뺀 다음에 걔네들을 다 표준 편차로 나눠. 그러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1이 될 거야 라고 그 사람들이 알려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돼? 무슨 말이냐? 어떤 변수든 간에 얘들이 막 값을 뭔가를 가져 이렇게. 그치? 얘는 평균은 뭔가 있고 표준 편차도 뭔가 있어. 0도 아니고 뭐 1도 아닌데 저기다가 x 빼기 m을 한 거를 시그마로 나눠준 애들을 다 하는 거야. 뭔가 여기 있는 변수들을 다 변화를 시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변량들을 전부 다 변형시키면 얘는 평균이 몇이 된다? 0이 되고 표준 편차 1이 돼버린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준화라 그래. 표준화. 확률 변수의 표준화. 확률 변수의 표준화란 무엇이냐? 어떤 임의의 확률 변수 x를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서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로 변환해주는 걸 표준화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남학생들의 키를 재봤더니 정규분포를 이루더라. 오케이? 우리 학교 학생이 400명이었어. 400명. 그래서 정규분포를 이루는데 키가 173이 평균이 나왔고 표준 편차가 3cm가 나오는 거야. 여기는 분산을 써줘야 되니까 3의 제곱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너네 학생 400명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 키가 170 이상, 176 이하일 확률이 몇이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보자. 요거 구하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랬더니 우리가 막 화를 낸 거지. 아, 이거 확률 어떻게 구해? 나 그거 적분 못해. 넓이 못 구한다고? 너 확률 어떻게 구해? 그래? 그럼 이렇게 해보라는 거지. x에서 평균을 빼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170도 똑같이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얘랑 똑같은 식이 될 거 아니야? 여기 전부 다에서 평균을 뺀 거고 여기 전부 다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이 짓을 해주면 얘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평균이 0이 돼버린다는 거지. 표준 편차는 1이 돼버린다는 거지. 그런 변수는 우리가 뭐 이름을 뭐라고 하기로 했다고?
Z라고 하기로 했다는 거지.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0인 평균 변수는 Z라고 하기로 했어요. 걔가 아까 그들이 시험 열심히 계산을 해놓은 그 표의 그 주인공이란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이 짓을 했던 얘가 몇이 나왔어? 이거 빼기 이거 나누면 몇이야? 마이너스 1 나오죠. 얘는 몇 나와요? 요거에서 요거 뺀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몇 나와? 1 나오죠. 그쵸? 무슨 말이냐? 이 확률하고 요 확률이 같다 이랬네. 이 확률하고 이 확률은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계산을 해야 했다니까. 표를 열심히 찾아보면 이거 넓이 구할 수 있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0부터 1까지를 2배 주면 된다고 했잖아. 요거 표에서 찾을 수 있다니까. 문제 여기 딱 나와 있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일반적인 정균표를 가지는 어떤 변수 값은 특정 범위에 올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그 변수를 요 짓을 한다. 이 짓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표준화라고 한다. 표준화를 하면 표준 정균표로 바뀌면서 우리가 넓이를 찾아서 구할 수 있게 돼요. 계산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돼? 공식 외우세요. 변수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야. 여기는 평균이고요. 여기는 표준 편차. 어떤 놈이건 평균이 몇이고 분산이 몇이든 간에 어떤 놈들이건 간에 그 변수들에서 그들의 평균을 빼주고 그들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표준 정규 분포 변수가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요게 정규표의 핵심이에요. 앞에 있는 정규표는 그건 아니. 개념만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 결국은 이 확률을 구하려면 표준 정규표란 무엇인지, 표준화가 무엇인지, 요게 몇이라는 게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표를 읽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읽어내기만 하면. 뭔 말인지 알겠지? 읽어낼 줄 알면 답을 풀 수 있게 돼 있어. 어떤 정규분포가 있대. 근데 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n 쓰고 평균이 65, 표준 편차가 4, 분산은 16. 시험 봤나봐, 그렇지? 영어 시험 봤나봐. 평균 65점 나오고 표준 편차가 4점이 나왔어. 이때 오른쪽 정규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 67 이하의 확률을 구하. 67 이하의 확률. 어떻게 한다고? 표준화를 한다는 거예요. 표준화를 하세요. 얘는요, 67에서 65를 빼주고 4로 나눠주면 변수 x도 67을 빼주고 4로 나눠주면은 뭐가 된다고? 얘가 z로 변신한다 이렇게. z로 변신하는데 67에서 65를 뺀 다음에 4로 나눠주면 몇이 되니? 2분의 1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다 소수로 바꾸세요. 오케이? 분수 쓰지 말고 소수로 0.5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Z가 0.5보다 작을 확률하고 X가 67 이하의 확률하고 같은 확률이라는 거지. 오케이? 근데 Z는 평균이 0인 정규분포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여기에 0.5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는 건 여기 밑넓이를 구하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어떻게 구하느냐? 언제나 0을 기준으로 끊으세요. 이렇게 0까지만. 그러면 여기는 0부터 0.5잖아요. 그치? 얘는 Z가 0부터 0.5까지의 확률 하고 누구의 합인 거야? 이쪽의 합인 거야. 그치? 이쪽은 넓이가 몇 나온다고? 절반이니까 0.5가 나와요. 0.5랑 얘를 더해준다는 거지. 얘는 몇이에요? 아, 표에 있다니까. 어디 딱 여기 여기가 여기 Z, 요 스몰 Z예요. 오케이?
라지 Z는 이제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애고, 그치? 0부터 여기까지 올 확률은 얘다, 이런 얘기죠. 아, 0.5까지 할 확률은 191이다. 그럼 간단한 덧셈을 해주면 되죠. 0.1915. 0.691이네요. 이건 확률이 몇 퍼센트인 거라고? 69.15%. 알겠니? 근데 우리 반이 50명이었어. 50명이었다고 쳐보자. 우리 반이 영어 시험을 봤는데 평균이 65가 나오고 표준 밑에 4점이 나왔어. 그럼 우리 반에서 67점 이하 몇 명이니? 구할 수 있다는 거지. 67점 이하가 몇 명이야? 60점 이하 몇 명이야? 60점 이하의 확률이 몇 퍼센트야? 67점 이하의 확률은 69%래. 많게 잡아 70%라고 할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우리 반에 67점 이하 몇 명인 거야? 50명 중에 70%, 35명이 67점 이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확률이고 그 명수랑 똑같은 거야. 상위 4%다. 이게 무슨 뜻이야? 상위 4%. 내 등수가 상위 4%의 등수에 든다. 뭔 말인지 알겠지? 상위 4%가 1등급이라고 쳐. 4%야. 그렇지? 그러면 전 교생님 중에서 눈각 한 명을 딱 뽑았을 때 얘가 1등급일 확률 똑같은 말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명수랑 확률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얘는 무슨 뜻이야? 우리 반이 영어 점수 평균 65점인데 그럼 61점 이상, 71점 이하는 몇 명이니? 이런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고? 이 명수를 어떻게 구한다고? 표준화를 하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표를 이용해서. 얘를 표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61 나누기 61 빼기 65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4죠. 그쵸? 마이너스 4를 몇으로 나누게 돼 있어? 4로 나누게 돼 있어. 그렇지? 여기 표준화를 시키면요. x는 언제나 z가 되는데 여기 양 사이드에 오는 숫자는 언제나 0.5, 1, 1.5, 2, 2.5 이런 애들밖에 안 와. 1.7 이런 거 안 나와.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 주어지는 표는 언제나 0.5, 1.0, 1.2 이런 애만 나온다고. 오케이? 여기 몇 나온다고?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그쵸? 71에서 65를 빼면 몇 남아? 71에서 평균이 65를 빼면 6 남나? 6? 6을 4로 나누면 몇이지? 1.5네요. 1.5 여기 1.5네요. 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니? 요거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음수가 돼 있어? 그럼 0을 끊어가지고 0부터 1까지나 0부터 1.5까지 0부터 1까지나 0부터 1.5까지를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해돼? 다 똑같은 거예요. 이상인 확률 어떻게 하라고? 일단 표준화 하세요. 오케이? 표준하시면은 여기 넓이를 구해라 이런 우리가 구조를 파악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를 빼주면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만약에 이게 음수일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z가 마이너스 1보다 클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해보자고. 마이너스 1보다 클 확률이면은 이 정규표가 있을 때 요거보다 클 확률을 전부 다 더하라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주면 돼? x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여기 넓이랑 더하기 0.5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반쪽 전부 다. 뭔 말인지 알겠지? 마이너스는 이쪽 넓이 더하기 0.5. 만약에 여기 플러스 값이면 0.5에서 빼기 이만큼 이렇게 해주시면 다 계산할 수가 있다.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겠어? 표준화? 해보세요. 밑에 있는 유제 해봅니다. 시작!